야! 오늘은 저희 병원 실습 중인 서울대 수의대 분들과 함께 서울대 수의대 입학 방법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먼저 간단한 자기소개.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본과 4학년 재학 중인 이나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본과 4학년, 저도 본과 4학년 재학 중인 김성훈이라고 합니다. 선생님 너무 감사해요. 사실 너무 갑작스럽게 그죠? 지금 저희가 유튜브를 촬영하기로 한 게 3분 전이죠. 그래서 오늘 라이브로 해볼 텐데 일단은 서울대 수의대 나는 이렇게 입학했다. 일단 지금은 입학 방법이 조금 변경되었을 수도 있는데 일단 제가 입학을 했을 때는 크게 수시랑 정시랑 외국인 특별 전형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 있었고 저는 수시 그 중에서도 수시 일반 전형으로 입학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생활기록부나 이런 성적이랑 이런 걸 내신 성적으로 평가를 받았었고 들어올 때는 10분씩 총 5개 방에서 50분 면접, 일반 전형 면접을 봐서 각 방에서 뭐 생기부 관련 질문이나 아니면 뭐 생명과학 관련 질문이나 동물 윤리 관련 질문 같은 거에 면접 대답을 하면서 그런 면접 방식을 거쳐서 입학을 했었습니다. 수시로 들어오는 분들이 제일 많은 거죠. 제가 입학할 당시에는 수시로만 뽑는 정원이 수시로만 마련이 되어 있고 그 중에서 미등록 인원들이 정시로 2월이 돼서 그 미등록 정시 2월생들에 대해서만 정시로 뽑았었던 거예요. 이거는 뭐 조금씩 매년 달라질 수도 있으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일반 전형으로 입학을 했는데요. 여기 계신 제 선배예요. 18학번 선배고 저는 19학번인데 같은 학년이에요? 네, 제가 휴학을 휴학을 한번 1년 해가지고 했었어요. 그래서 아마도 제가 알기로는 좀 전통적으로 그 MMI라고 해서 다중 미니 면접 해서 10분씩 이렇게 5개 방에서 이렇게 면접을 하는 거를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 방식으로 했었고 제 이제 고등학교 후배 중에도 이번에 새로 입학한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도 들어보니까 똑같이 MMI 방식으로 면접을 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혹시 면접 볼 때 보통 대비가 있잖아요. 어떻게 대비했던 방법? 일단 합격하셨으니까. 저는 면접 준비를 크게 막 많이 학원에 심층적으로 막 이 면접을 대비해서 다니지는 면접 학원을 다니긴 했는데 그냥 간단하게 어떤 식으로 대답을 하는가? 막 그냥 면접 자체에 대한 팁 정도를 얻을 수 있는 학원을 다녔던 것 같고 막 뭐 무슨 대답을 해야 한다까지는 그렇게 구체적으로는 안 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면접을 준비할 때 있어서 그냥 막 데일리벳이나 그런 수의학 관련 사이트들 아니면은 최근 좀 이슈가 되었던 뭐 기사들 이런 거를 제가 프린트 해가지고 좀 많이 읽어봤었던 것 같은데 그게 꽤 도움이 됐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면접 학원에 다녔었어요. 이제 제 위에 고등학교 선배한테 뭐 직접 여쭤볼 수 있지만 조금 학번 차이가 났어가지고 따로 막 연락을 해보지는 못했었고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면접이 처음이고 하니까 몰랐고 어머니께서 감사하게도 도와주셔가지고 이제 면접 학원을 다녔는데 그 면접 방식도 그렇게 이제 MMI라서 방이 이렇게 여러 개로 나뉘어져 있고 각각 뭐 생기부를 물어보는 거, 뭐 인성을 물어보는 방, 그다음에 생명과학에 대한 그런 지식 같은 것도 물어보기도 하고 뭐 이런 여러 방면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이게 학원에 가니까 족보가 있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선배들이 그리고 이 면접 학원에 제 서울대 수의대 선배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선배께서도 이제 입학하기 전에 면접 준비를 할 때 그 학원에서 준비를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족보가 점점 이렇게 쌓이는 거죠. 그래서 족보를 보고 대비를 좀 하면서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데일리벳에서도 좀 이슈가 되는 그런 주제들 공부도 해보고 스스로 생각 정리도 해보면서 면접 때 내가 어떤 방향으로 뭔가 말을 끌어나가면 좋을까 어떤 걸 질문해도 사실 면접이란 거는 내가 원하는 대답 뭔가 내가 정해진 틀 속에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나오면은 성공적인 거라고 전 생각을 하거든요. 음. 그래서 그런 걸 위주로 좀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제일 도움이 됐던 건 뭐예요? 그러면 데일리베이스 혼자 공부한 게 도움이 됐어요? 아니면 학원에 족보가 그대로 나왔어요? 족보에서? 이게 사실 학원 족보가 그대로 나오진 않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런 식으로 나오는구나. 그러면 좀 뭔가 족보에 대해서도 이런 것까지 요구를 하네? 이런 지식은 내가 갖춰놔야겠구나.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할 수 있는. 저는 그 생명과학 제가 그 생명과학 방을 저는 그 생명과학 방 면접을 보고 나서 떨어졌다라고 생각을 했었었는데 그게 제가 생명과학 2과목을 저는 정시보다는 수시 쪽에 조금 더 준비를 하던 사람이었어서 2과목을 그냥 학교 내신 정도로만 가볍게 배우고 말았었는데 2과목이랑 관련해서 뭔가 세포막의 구조 같은 거에 대한 질문을 하셨었는데 그게 면접 볼 때 교수님들께서도 좀 뭔가 힌트처럼 이렇게 계속 주시는데 제가 그걸 잘 못 받아먹어서 좀 뭔가 대답을 잘 못했다고 생각을 했었어서 저는 생명과학 2 내용도 좀 알아두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 이런 부분을 보완해야겠다라고 했었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19학년도 면접일 때 뭔가 바이러스에 대한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바이러스의 뭔가 쓰임새, 우리가 바이러스를 뭔가 어떻게 사용해 볼 수 있을까, 뭔가 이런 것 관련된 내용이었던 것 같은데. 그건 되게 주관적인 거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근데 이제 뭔가 거기 교수님께서도 뭔가 원하신 대답이 있으신 건지 그거 말고 다른 거 뭐 얘기해봐라. 그거 말고 다른 거 없을까? 하면서 뭔가 이렇게 유도를 해주시긴 했는데 저는 캐치 못해서 저도 그때 생명과학 방에서 제일 힘들었어요. 네, 입학의 노하우. 그러니까 꼭 우리 김 선생님, 이 선생님뿐만 아니라 주변에 입학한 친구들 봤을 때 확실히 이런 사람들이 입학을 하더라. 뭐 이런 거 있었나요? 뭐 학교 공부를 잘하더라. 저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때부터 수의사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어서 고등학교 때도 거의 뭔가 그 수의사 제가 나중에 수의학과에 입학할 수 있을 때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것들을 좀 많이 연결시켜서 생활기록부를 만들려고 노력을 했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주변 친구들도 보면은 막 다른 과들 쓰고 그냥 하나만 막 수의대를 써본 학생들보다는 대부분 거의 다 수의대 그 수시 쓸 수 있었던 카드가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저희 때는 6개가 총 있었고 그중에 거의 대부분을 수의학과 쪽으로 선택을 한 친구들이 많았었던 것 같아서 뭔가 학교 활동이나 이런 걸 함에 있어서 조금 뭔가 연결을 시킬 수 있을 만한 것들 위주로 준비를 하면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연결됐다는 거는 어떤 게 있어요? 커리어가 연결할 수 있는 게? 이게 딱 정확하게 얘가 막 뭐 수의대, 막 수의학과 이런 식으로 연결을 짓는다기보다는 그냥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거를 어떤 식으로 내가 수의사가 되기 위해서 이런 노력을 했다라는 걸 제가 스토리를 만들어 나가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그냥 생명과학 활동을 했었어도 이걸 최대한 뭔가 수의학이랑 연관을 지어서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서 준비를 해봤다 해서 그런 식으로 연결을 지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중학교 때나 고등학교 때 동물병원 뭐 실습을 했다 뭐 이런 것도 그러면 그런 거 생기부에 들어갈 수 있나요? 제가 동물병원 실습을 하진 않았어서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그리고 제 이 활동이 저의 그 입학에 영향을 끼쳤을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고등학교 때랑 중학교 때 꾸준히 그 동물 관련 봉사 활동, 유기견 봉사나 이런 것들을 하면서 그런 것도 생활기록부에 작성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뭔가 연결 지어서 충분히 수의학과랑 연결을 지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이제 마찬가지로 좀 이런 유기동물 보호소에서 이제 봉사활동도 한번 해보고 하면서 이런 동물에 대한 애정 같은 것도 좀 잘 드러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추가적으로 이제 내가 이만큼 뭔가 뭐 학교 생활 내에서 뭐 이만큼 뭐 공부를 했다. 뭐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동물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조류 인플루엔자에 대해서 뭐 음흠. 공부를 했다라던가 아니면 뭐 식용곤충이 앞으로 뭐 상용화 가능성, 그다음에 뭐 축산 동물이 얘네를 먹으면서 좀 자랄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른 친구들이랑 같이 고민해 본 그런 내용들도 있고, 이런 생명과학과 뭐 사실 수의학과라고 하면은 전부 다 수의사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 이렇게 많은 다방면으로 생명공학이나 이런 부분으로 많이 발을 이렇게 뻗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나는 이 정도로 관심이 있다, 거기에다가 이제 뭐 동물에 대한 애정도 이 정도로 있다, 이런 것들을 잘 더 드러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질문인데 우리 김 선생님께 자소서 쓸 때 노하우 자소서 기억이 나십니까? 일단 저는 내가 이 정도로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걸 일단 좀 언급을 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사실상 두 배수를 뽑기 때문에 자소서를 보고 자소서랑 생기부를 보고 이제 두 배수를 사람을 뽑아요. 그럼 이 중에 서울대를 쓰는 사람은 너무 이제 다재다능한 사람들일 거란 말이죠. 이 사람들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이제 내가 이 정도로 능력이 있다라는 거를 뭔가 언급하는 게 되게 중요했던 것 같고, 플러스 알파로 뭔가 뭐 영어도 좀 어느 정도 뭐 이런 능력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뭔가 말을 해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원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원서를 접할 때 한국어보다는 영어로 훨씬 많이 접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뭔가 많이 다루게 되는 입장에서 아무래도 학생들이 영어를 더 많이 접하고 좀 더 잘하는 그런 사람들을 교수님들이 뭔가 원하실 것 같아서 뭔가 자소서를 쓸 때도 영어에 대한 능력을 조금 더 언급을 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선생님은 뭐 탭스라든가 뭐 시험 보시면 토플이라는 네, 시험은 안 받고 제가 또 뭐 유기동물과 관련해서 또 보고서 같은 걸 한번 작성한 적이 있어요. 이제 유기동물 봉사활동을 하면서 얘네들이 왜 이렇게 많이 생기지? 우리나라에서 왜 이렇게 유기동물이 많을까? 뭔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다른 해외들이랑 좀 비교를 해보는 그런 과정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얘네를 영어로 한번 제가 직접 번역을 해보고, 또 번역을 해서 다른 외국 해외 단체에도 한번 메일도 보내보고 뭐 이런 경험이 있었는데, 이런 경험을 좀 잘 살려서 자소서에 잘 녹여서 뭔가 적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오늘 제가 이렇게 성훈쌤이랑 나연쌤이랑 촬영을 하게 된 이유는 너무 좋은 분이에요. 제가 실수님을 되게 많이 만나는데 실수님 중에서도 너무 좋은 분들이라서 이렇게 많은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자 이렇게 자리를 마련한 거고요.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좋은 하루 되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